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챙기는 몸맘TV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미 진단을 받았거나 혹은 경계 수준입니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주제. 하지만 정작 왜 무서운지, 어디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듣기 어려웠던 주제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떠올리는 말, 바로 조용한 살인자라는 표현일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고혈압이 이런 무서운 별명을 갖게 되었는지, 혈압 숫자 하나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몸이 미리 보내주는 작은 신호들을 어떻게 알아차려야 하는지, 어려운 의학 용어 없이 가능한 한 우리 생활 언어로 풀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고혈압을 이해하려면 혈압이란 무엇인가부터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압은 말 그대로 우리 몸속 혈관 안을 흐르는 피가 혈관벽을 얼마나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물을 호스로 뿌릴 때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수도꼭지를 조금만 열었을 때는 물줄기가 부드럽게 나오지만 수도꼭지를 세게 틀어버리면 물이 힘차게 쏟아져 나오면서 호스가 빳빳하게 긴장하고 끝부분에서는 물이 세게 튀어나오지요. 우리 혈관도 이와 비슷합니다. 심장이 펌프처럼 피를 쿵쿵 밀어낼 때 피가 혈관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혈관벽은 계속해서 그 압력을 버텨야 합니다. 이 압력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서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는 상태가 바로 고혈압입니다. 병원에서 혈압을 재보면 위에 있는 숫자, 아래에 있는 숫자 두 개가 나옵니다. 위에 있는 숫자는 심장이 꽉 조여서 피를 세게 밀어낼 때의 압력, 아래 숫자는 심장이 잠시 쉬면서 피를 다시 채우는 순간의 압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의 숫자는 심장이 힘껏 밀어낼 때의 힘, 아래 숫자는 심장이 쉴 때조차 혈관에 남아있는 기본 압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또 내려가지 않은 상태로 몇 달, 몇 년을 계속 이어질 때입니다. 그때부터 혈관벽은 서서히 상처를 입고 심장은 더 세게, 더 자주 일해야 하고 결국 몸 여기저기의 장기들이 하나둘씩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혈압약을 먹으면 되긴 하는데 솔직히 혈압이 높은 게 실감은 안 나요. 머리가 아주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좀 피곤한 정도인데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어요. 바로 여기에 고혈압의 가장 큰 무서움이 숨어 있습니다. 몸이 아주 심하게 아프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일 당장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냥 참고 지낼 수 있겠지 하면서 넘겨버리는 순간들이 쌓여서 수년 뒤 갑작스러운 큰 사건으로 터져나오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이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들고 가끔씩 뒷목이 당기는 것 같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약간 더 찬 것 같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상쾌하지 않은 정도. 이렇게 애매하고 흔한 증상들로만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뇌혈관이 터지거나 심장혈관이 막히거나 심장이 망가져 투석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 혈압 숫자가 사실은 우리 뇌 심장, 콩팥, 눈, 다리 혈관의 상태를 오랫동안 조금씩 바꾸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혈압이 높으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먼저 혈관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 곳곳에 퍼져 있는 피가 다니는 길입니다. 이 길이 부드럽고 탄탄하면 피가 잘 흐르고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들이 각 장기에 잘 전달됩니다. 그런데 고혈압 상태가 오래되면 혈관벽이 계속해서 높은 압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벽이 조금씩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원래의 탄력성을 잃어버립니다. 어릴 적 새 고무줄은 당겼다 놓으면 금방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오래된 고무줄은 색이 바래고 딱딱해지면서 당겼다가 놓으면 제자리로 잘 돌아오지 않고 조금만 세게 당겨도 툭 끊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혈관도 이와 비슷합니다. 고혈압은 우리 혈관을
새 고무줄에서 오래된 고무줄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바꾸어 버립니다. 이렇게 딱딱해진 혈관은 두 가지 위험을 가져옵니다. 하나는 좁아져서 잘 막힌다는 점, 또 하나는 약해진 부분이 버티지 못하고 터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뇌 속에 가느다란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즉 뇌경색이 생길 수 있고 약해진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 올 수 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꽉 막히면 흔히 말하는 심근경색이 됩니다. 가슴을 꽉 쥐어짜는 듯한 통증, 식은땀, 호흡곤란, 이러한 증상들이 순식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신장은 우리 몸에 피를 거르면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고 몸속의 수분과 염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혈압이 높으면 신장 속에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계속해서 높은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오랜 시간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은 조금씩 제 기능을 잃게 되고 정말 심해지면 피를 기계로 걸러야 하는 투석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눈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눈 뒤쪽에는 아주 얇고 작은 혈관들이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곳에 고혈압으로 인한 변화가 오면 시야가 흐려지고 눈앞이 번쩍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하면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혈압은 우리 몸의 여러 장기를 조금씩 그러나 동시에 공격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별 증상이 없더라도 내 혈압이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몸이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몸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경고를 보낼까요? 먼저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 것이 머리와 목의 불편감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묵직하고 뒷머리나 뒷목이 뻐근하게 당기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특히 그 상태가 며칠, 몇 주 계속 이어진다면 혈압을 한번 재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두통이 고혈압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에 두통이 없던 분이 갑자기 머리 무거운 날이 늘고 어지러운 느낌이 자주 생기고 눈앞이 순간적으로 살짝 흐려지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느낌,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는 느낌을 경험하십니다. 특히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많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 중앙이 뻐근하게 조이는 느낌이 들고, 더 나아가 왼쪽 어깨나 턱 쪽으로 묵직한 통증이 번지는 느낌이 있다면 심장과 혈압 모두를 함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피로감도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일을 해도 그럭저럭 버텼는데 요즘 들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온몸이 쉽게 지치는 느낌이 든다면 단순한 체력 저하뿐 아니라 혈압, 심장, 폐 기능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의 변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을 볼 때 글자가 조금 겹쳐 보이거나 갑자기 눈앞에 번쩍이는 빛이 보이는 것 같거나 잠깐 시야가 흐려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험이 반복된다면 안과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혈압이 어떤 상태인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붓기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두덩이나 얼굴이 평소보다 퉁퉁 부어 있거나 양말 자국이 종아리에 깊게 남고 잘 빠지지 않는다면 혈압과 함께 신장 기능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 신호들이 반드시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그냥 살아가다가 건강검진을 우연히 받거나 다른 병으로 병원을 갔다가 혈압이 상당히 높으신데요? 라는 말을 듣고 그제야 본인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관리의 첫 번째는 몸의 느낌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도 안 아픈데 뭐, 가슴도 안 답답한데 괜찮겠지. 이렇게 느껴지는 날에도 혈압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 혈압계가 있으시다면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가능하다면 아침과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에 재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혈압은 하루 중에도 계속 변합니다. 긴장했을 때, 화를 냈을 때, 급하게 움직였을 때, 또는 커피를 막 마셨을 때, 일시적으로 꽤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잰 숫자로 내가 고혈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날, 여러 시간대의 숫자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수축기 혈압, 즉 위의 숫자가 140을 넘거나 이완기 혈압, 아래 숫자가 90을 넘어서 이 상태가 여러 번 반복되면 고혈압으로 판단하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평소 혈압이 어느 정도인지, 최근 몇 달 사이에 변화가 있었는지, 이 흐름을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거의 110에서 120을 유지하던 분이 어느 날부터 계속 135, 138, 140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면, 엄밀히 말하면 아직 기준치에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이분에게는 이미 몸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평소에 150 정도였던 분이 약과 생활관리를 통해 130대 초반으로 내려왔다면 이 숫자는 이분에게 큰 변화이며 실제로 혈관과 장기의 부담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관리의 핵심은 숫자를 한번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혈압의 패턴과 흐름을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 혈압약만 성실히 먹으면 괜찮은 건가? 혈압약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미 혈압이 꽤 높은 단계에 올라갔다면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이 뇌와 심장,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만 믿고 생활 습관을 전혀 바꾸지 않는다면 약의 개수와 용량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혈압을 올리는 가장 큰 요소들은 소금, 체중,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입니다. 먼저 소금입니다. 짠맛은 오래 먹다 보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맛에 맞추다 보면 점점 더 짜게 먹게 되고 그만큼 몸 안에는 소금연분과 수분이 쌓입니다. 이 소금연분은 혈관 안으로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관 안 피의 양이 늘어나고 그만큼 혈압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물 요리를 드실 때 국물까지 다 마시는 습관, 젓갈, 장아찌, 김치만으로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는 습관, 라면 국물을 남김없이 드시는 습관, 이 모든 것들이 혈압을 서서히 올리는 조용한 요소들입니다. 체중 역시 중요합니다. 몸무게가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이 받는 하중이 몇 배로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이미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무거워지면 심장은 더 세게, 더 자주 피를 밀어내야 하고 그만큼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도 높아집니다. 젊었을 때보다 몇 킬로그램밖에 안 늘었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같은 몸무게라도 혈압에 미치는 부담은 예전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혈관과 심장은 적당한 운동을 통해 탄력을 유지하고 리듬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움직이는 시간은 줄어들고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혈관벽은 더 딱딱해지고 심장은 작은 일에도 더 빨리 뛰게 됩니다. 꼭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20분만이라도 조금 숨이 찰 정도로 팔을 흔들며 걷거나 집안을 몇 바퀴 더 도는 것만으로도 혈압은 조금씩 내려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도 혈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혈압과 맥박을 높입니다. 이 상태가 하루 이틀이면 괜찮지만 몇 달, 몇 년씩 이어지면 혈관과 심장은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잠이 깊지 않고 자주 깨고 꿈이 많고 새벽에 너무 일찍 깨는 패턴이
오랫동안 이어지면 밤사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할 혈압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 관리는 약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소금, 체중, 운동, 스트레스, 수면을 함께 보는 종합관리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혈압은 한번 생기면 끝이다. 평생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렇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혈압이 많이 오른 상태라도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고 의사와 상의하며 약을 잘 조절해 나가면 뇌졸중과 심근경색, 심부전과 시력 저하 같은 큰 합병증의 위험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잘 버티고 생각보다 훨씬 잘 회복합니다. 다만 변화가 느리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는 한 가지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혈압을 숫자로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의 5년, 10년을 바꾸는 신호로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하실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 혈압계가 있다면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아침 그리고 저녁 같은 시간대에 재보는 것, 국물 한 숟가락, 젓갈 한 젓가락을 하루에 조금씩 줄여보는 것, 오늘보다 한 블록만 더 걷는 것,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조금 더 일찍 내려놓고 호흡을 몇 번만 더 길게 해보는 것,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실천들이 내 혈압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좋은 방향으로 옮겨놓습니다. 고혈압은 분명 조심해야 할 병입니다. 하지만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원래 혈압이 좀 높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고 내 혈관과 심장을 앞으로도 오래 쓰기 위해 지금부터 관리해야겠다. 이 마음으로 나와의 약속을 한 가지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몸맘TV는 여러분의 혈압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 그리고 그 숫자가 앞으로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앞으로도 차분하고 솔직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혈압약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챙겨 먹게 하는 계기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제는 국물을 조금 줄여볼까 하는 실천의 시작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한번 병원에 가서 제대로 혈압을 체크해봐야겠다 하는 결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혈관과 심장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편안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